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살아가다 보면 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식과 정보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예. 인생에서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걸 아느냐 보다는 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알 때 그게 진짜 그게 중요한 순간이고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쾌감이 있죠. 남들은 모를 때 아는 척하는. 그렇지. 한마디 남들 할 때. 다 아는 걸 아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몰라도 돼. 남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예. 남들은 잘 모르는 거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쏙쏙 이제 아는 요 재미와 거기서 나오는 가치는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고 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두 진행자가 진행하고 있지만 꼭 참고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째? 오늘은 진짜 어떻게 보면 뻔한 주제. 지방. 지방은 몸에 나쁘다. 로컬? 아 지방. 지방 Fat, 로컬 말고 fat. 팻. 배에 있는 지방.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네. 딱 거기까지 아는데. 근데 여러분 지방과 지방산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 모르시죠? 네. 자, 오늘은 오늘 그거부터 지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의 이승훈 교수님 모시고 제대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 몸에 나쁘다. 네, 지방에 대해서 일단 그냥 이렇게 지방하고 지방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방은 일반인들이 아는 것 같은데 지방산 그러면 생화학 강의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런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트랜스 지방, 뭐 오메가 3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맞아 살짝 솔깃해졌다 예, 다시. 그냥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예. 사실 뭐 오메가 3가 이제 엄청 중요하고 중요한 영양 성분이다. 그런데 뭐 임상 시험을 했는데 엄청 좋은 결과가 나왔었다. 근데 뭐 메타 분석이나 임상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설왕설래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뭐 그래서 제 특기를 좀 발휘해서 한번. 진짜 그래서 오늘은- 의학을 과학으로. 예, 근데 네.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좀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어려운 거 좋아합니다. 이성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인데 네. 환자를 치료할 때보다 사람들에게 뭐 이제 가르쳐 주면서 약 올릴 때 아주 재밌어 하시네요. 더 쾌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약간 결이 다른 의사 결국은 선생님. 가르쳐는 주면서 계속 약 올리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뭘부터 배워야 됩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사실 지난번에는 제가 면역과 염증을 이제 야, 되게 그거 진짜 좋은 재밌어.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다니 해가지고 그래서 반성하고 한번 좀 어렵게 의과대학 교수처럼. 사실 좀. 예.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사실 지방은 사실 방금 이제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우리 몸에서 엄청 중요한 영양 성분이죠. 지방이요? 예,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은 없으면 심장과 근육이 살기 힘들어요. 그냥 심장과 근육은 평상시 한 70%의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써요. 지방을 써요? 예, 포도당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이제 단백질은 구조를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재료? 예, 지방과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저장 창고. 근데 이제 남으면 둘 다 저장을 하는 방식이 예.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데 예. 실제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심장과 근육은 어마어마하게 지방을 사용해요. 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지방을 활용하는 그 산화하는 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그럴 때는 좀 포도당을 많이 씁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고 그 이 3대 영양소를 사실 원래 다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예. 그게 얘기가 이제 약물의 개발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지방만 뽑아가지고 예. 제가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그래서 기본 구조를 좀 어렵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걱정된다. 이 예. 분자량과 극성, 그다음에 이제 기본 구조, 뭐 요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이제 빌드업이 되는데요. 예.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메탄입니다.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메탄. 네. 저도 화학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강의 필요한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탄화수소에서 가장 기본 구조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기물, 우리도 이제 유기 생물이니까 예. 유기 생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뭐냐? 그럼 탄소죠. 탄소가 수소와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이 유기화합물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반응을 할 때 산소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다음에 곁다리로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려면 질소가 있으니까 사실 유기화합물 대부분 CHON 이 네 가지를 쓴다. 근데 골격이 되는 거는 탄소다. 탄소가 중간에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든 영양 성분이든 이런 탄화수소 특히 메탄에서 시작한 이 탄화수소가 아주 기본 구조가 됩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 몸이 저런 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먹는 거 영양 성분이건 우리 다 몸이건 이게. 기본적으로 뜯어보면 저게 제일 기본이다. 그래.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뭐 공룡의 몸도 저런 걸로 돼 있을 거고 저게 땅에 파묻혀서 이제 석유가 석유도 되면 되고, 석유도 저런 탄소.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유기화합물의 가장 기본 구조죠.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걸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탄수화물이에요? 예, 이게 탄수화물인데요. 지금 맨 왼쪽에 요 보이시는 이들은 이제 글루코즈, 포도당, 갈락토스, 프럭토스, 과당 세 가지의 기본 구조가 되겠는데 이 기본 구조들이 여기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본 구조들이 쭉 끝도 없이 나열된 게 밥과 빵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저 탄수화물의 단량체인 포도당 같은 거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결된 고분자 화합물이다. 밥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쌀을 그냥 먹으면은 뭐 소화 불량 되겠죠.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 그거를 먹을 수 있게 찌죠. 예. 예. 그게 사실은 미리 소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 끝도 없이 연결된 이 탄수화물들 고리를 일부 끊고 끊어놓은 게 밥이다. 다른 것들을 섞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고 예. 우리 몸에서는 침 아밀라제 나오고 그다음에 위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박살을 내고 염산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12장 넘어가서 다시 또 아밀라제를 만나가지고 박살이 나면 예. 비로소 포도당 단량체로 이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라는 과정은 원래 포도당 단량체가 끝도 없이 이루어져 있는 분자량으로 따지면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정도 되는 엄청난 사이즈의 고분자 화합물을 예. 끊어내서 한 단위로 바꾸는 과정이다. 아. 소화라는 게.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의 주의합니다. 너무 쉬운데 이거? 네. 끊어서 먹는 거다. 너무 쉽잖아 이거.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분자량이 수십만 수백만이었는데 소화를 통해서 1000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예. 1000 네. 이하로 떨어뜨려서 이제 포도당 수준으로 이제 흡수를 하고요. 예.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주제이죠. 그러니까 오. 단백질에서 특히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또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또 AI 그 구글에서 이제 알파고를 했던 그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쇼킹했는데 예. 아무튼 아까 탄수화물은 이제 카보닐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걸로 돼 있는 탄화수소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란 건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이 단량체를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이 아미노산이 아까처럼 계속 연결된 거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작으면 펩타이드, 네. 더 길어지면 프로틴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아. 그러니까 사실 아미노산이라는 단량체로 구성된 역시 고분자 화합물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먹으면 예. 저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먹어서 또 몸에서 소화를 통해서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를 한 다음에 장벽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거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에 이어진 거다. 네, 중합체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우리가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분자량이 한 6만 정도, 6만에서 7만 정도 되고요. 예. 사실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수십만, 수백만까지도 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여튼 펩타이드라고 얘기할 때는 한 만 정도, 만 달톤 정도를 얘기하게 되고 아무튼 아미노산이 되면 또 100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게 사실 우리 몸에서는 1000달톤 이하 정도 되는 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입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게 끝나면 장벽을 통해서 흡수하는구나. 그게 예. 소화구나. 그걸 좀 그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벨 화학상 받은 건 이 단백질 3차 구조를 예측하는 걸 열심히 하신 분 한 분과 갑자기 이제 AI를 하신 분이 그렇게 노가다처럼 하지 말고 AI 쓰면 순식간에 나오는데 해가지고 개발하신 분 두 분이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화학자분들을 벙찌게 만든 노벨 화학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지방인데요. 네. 지방을 요 정도만 아시면 정말 좋습니다. 지방이라는 건 중성지방 들어보셨죠? 네. 들어왔어요. 지방의 기본 구조는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이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지방인데 중성이다.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전기적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물은 극성이죠. 물은 극성이라서 전기가 통해요. 예. 근데 기름은 비극성이라서 전기가 안 통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이나 지방 성분들은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중성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는데 영어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트리라는 건 세 개가 글리세린에 의해서 합쳐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중성지방이다. 저게 중성지방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지방과 지방산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방이고요. 예. 지방산은 각각의 하나의 체인을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산 세 개가 모이면 지방이군요. 지방산 세 개를 이제 글리세롤화한 것이 지방이다.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럼 지방 자체로 이용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 저장하거나 전달할 때 형태고 그 자체로는 이용하지 않고 이용할 땐 끊어버립니다. 끊어서 먹는다는 거죠. 소화할 때도 끊어버리고 우리 몸에서 쓸 때도 다 끊어버려요. 단백질도 끊어지면 아미노산으로 네네. 섭취하듯이 전달할 네. 때는 칼집에 넣어서 전달하지만 쓸 때는 항상 뽑아서 쓰듯이. 네. 지방산으로 지방산으로 흡수하고 뽑아서 모여 쓴다. 있으면 지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방산은 그러니까 사실 그 구조가 지방이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지방 성분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오래 걸려서 포만감이 오래 가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면 끊기가 제일 쉽게 되게. 체인이 되게 짧고 짧은 거 세 개가 글리세라이드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들의 분자량은 대개 1000을 안 넘습니다. 원래 1000을 안 넘어요. 그래서 1000을 안 넘게 되면 사실 미각도 약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뭐 이런 것들에서 갑자기 이제 한 100년 전쯤에 일본 과학자가 감칠맛이 있네 해가지고 감칠맛이 도대체 뭘 느낀 거냐 했더니 아미노산을 느낀 거였거든요. 예. 그게 조미료가 된 거죠. 미원.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미료의 주성분은 아미노산이에요. 예. 그 지방도 사실 이게 먹으면 고소하잖아요. 예. 예.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 어릴 때 생물 시간에 잘 안 배우지만 그 지방 맛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을 때 마블링 잘 되는 고기를 잘 먹으면 기름 먹으면서 맛이지. 기가 막힌 느낌을 느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지방 맛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도 이게 왜 느끼냐? 왜냐면 분자량이 높은 걸 느낄 일은 없는데 그렇죠. 흡수가 안 얘네들이 되니까. 1000달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미각 세포와 반응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바로 쏙쏙 흡수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방이라는 거는 다른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비해서 분자량이 엄청 작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굳이 그럼 이걸 소화를 시킬 때 끊어야 되나 싶은데 끊어야 된대요. 우리 몸에서는. 아무튼 예. 끊게 되면 이 하나하나의 체인을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산들을 이제 들어본 말이 이제 나오시는데 이게 포화지방산, 이게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지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질은 지질은 이런 기름 같은 형태의 모든 영양소를 지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아셔야 될 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들으면 불포화지방산이 몸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 그게 참 애매해. 어감이 그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산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나쁜 거였는데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닐까? 둘 중에 불포가 둘 중에 나쁜 하나가 느낌입니다.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둘 다 몸에 좋은 거지만 예.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불포화지방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좋은 거, 포화지방산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이 불포화지방산을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이유와 왜 육상 동물과 식물을 많이 먹으면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러면은 사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편한 용어는 아니었어요. 화학 용어였어요. 예. 이게 포화라는 게 뭐가 포화됐다는 얘기냐면 탄소가 포화됐다는 뜻이에요. 탄소가 포화됐다는 예. 게 많다는 더 이상 못 겁니까? 들어가는 거지. 이중 결합을 하지 않고 다 단일 결합이 이루어져 있어 더 이상 결합할 게 없다는 뜻이라 지금 보시면 한 줄로 되어 있는 걸 보세요. 한 줄로. 예. 예. 근데 불포화 지방산 중간에 이중 결합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얘는 이게 끊어지면 수소가 하나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덜 포화돼 있다 해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포화가 그런 뜻이에요. 네네. 이게 굉장히 꽉 어려운- 찼다. 진짜 꽉 찼다. 진짜 아무것도 의미를 담지 않는 그냥 저스트 생긴 녀석이 저렇다는 예, 의미예요. 화학에서 한 말인데 그걸 이제 식품 영양학 쪽에서 그걸 그대로 쓰다가 일반인도 알게 된 용어인데 난 그래서 뭐가 포화되고 안 포화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어 그게. 예, 근데 화학적인 용어였던 이름이 거죠. 그렇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그 포화지방산의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서 굳이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이중결합이 있는 부위를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각도를. 예. 저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중결합. 예, 이중결합이 되면서 얘네들의 구조가 이렇게 꺾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몸에 필요한 원리입니다. 불포화지방산에서 꺾어지죠. 예,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이중이 이중결합을 있으니까. 만들면서 꺾어진다는 게 예. 엄청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분리돼서 뭐랑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사실 화학적으로는 덜 포화됐다는 뜻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덜 포화된 채로 써요. 아 그냥 예. 꺾여서. 예, 그러니까 이걸 포화시켜서 뭘 더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불포화된 상태의 3차원적 구조가 꺾였다. 꺾인 킹킹돼 있거나 이제 굽힌 형태로 돼 있다는 게 알겠습니다. 엄청 유용하다는 거죠. 그게 뇌에 되게 중요하고 눈에도 중요하고 그렇게 꺾이면 왜 됩니다. 지방이 꺾이면 왜 중요해요? 지방산 예,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이제 중요한 오메가 건- 3까지 나오는 얘기가 네. 됩니다. 상상이 아직 안 되고 있어.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뭐 이런 건데. 아, 이거 예, 꺾여야 됩니다. 오히려. 꺾이는 몸이 중요합니다. 꺾이지 예. 않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포도당의 구조인데 분자량이 180.16 달톤입니다. 작네요. 작죠. 1000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80, 500 이하, 1000 이하 정도 되면 우리 몸이 그거를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나중에 약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약을 일부러 그래서 1000달톤 이하로 만듭니다. 흡수 잘 되도록. 예, 그러니까 사실 먹자마자 소화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대로 그냥 흡수. 들어가라. 그게 먹는 약을 만드는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틀어서 저분자 유기화합물, 저분 스몰 몰레큘러 드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분자량과 관련된 거였고 예. 아미노산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 7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지방산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대표적인 포화지방산인데 28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 구조를 해서 몸에서 이제 드디어 밥을 먹은 거를 몸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흡수를 하게 되죠. 아, 밥이 소화되면 저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이 흡수되는 요거 이제 하나의 토픽으로 잠깐 말씀드리는 건 예. 탄수화물과 그 단백질은 이렇게 하고 나면 흡수하기 굉장히 좋은데 지방은 흡수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비극성인 물질이고 기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중성지방 형태로 흡수를 할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쪼개. 보면은 밥을 먹으면 여기 지금 담즙과 섞어요.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거든요. 예. 걔네들이랑 섞어가지고 이거를 유화시켜 버립니다. 작은 단위로 분리시켜요. 이게 지금 이멀전 드랍을 유화시킨다는 건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 더 라이페이즈라는 이제 지방분해 효소를 만나게 되면 드디어 아까 얘기한 글리세라이드가 끊어지고 지방산으로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소장벽이 흡수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얘네들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지방산으로만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피자를 먹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배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아, 담즙이. 근데 다만 이제 단위 질량당 나오는 칼로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많이 먹으면 물론 살찌게 됩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장벽을 통해서 흡수해요. 그러면 장이 또 재밌는 걸 하는데 지방산 형태로 아주 짧은 지방산은 그냥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라 하는데 긴 지방산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보내야 될 것 같은 거는 소장벽에서 다시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요? 재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성 지방으로 만들어요. 아, 기껏 분해해 놓은 네. 걸. 그러니까 장벽을 통과할 때까지만 딱 하자마자 바로 조립해 버립니다. 왜요? 왜 조립? 그래야만 혈류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으면 더 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어. 작은 형태 중성 지방들은 알부민에 붙어가지고 바로 혈액으로 가기도 하는데 예. 이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소장벽이 뭘 만드냐면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택배 상자를 이거 제가 택배 상자로 한번 설명을 드린 택배 상자를 만들어요. 택배 상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시면 포스포리피드 그러니까 인지질 단일층으로 돼 있어요.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가 그런 거 알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인지질 단일층으로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질의 위는 수용성이고 아래쪽은 지용성이에요. 이중층으로 만들면 위 아래를 다 수용성으로 할 수 있게 혈액을 다닐 수 있고 아래는 수용적인 물질을 넣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세포가 세포의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벽의 안쪽에 세포질은 물이기 때문에 예. 물로 있어야 되는데 세포막은 생각보다 기름으로 돼 있고 예. 바깥의 혈액도 물이기 때문에 예. 바깥 물과 안쪽 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만들어서 가운데는 기름이지만 얘네들로 위 아래 이제 수용성의 문질을 계면을 분리해야지. 예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 아주 재밌게 얘네들은 단일층으로 돼 있으니까 혈액을 겉으로 다닐 수 있지만 속은 기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층이니까 이 꼬리는 지용성이라서 네. 이 꼬리 쪽에 해당되는 걸 이제 드디어 기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만든 이 중성 지방을 다시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택배 상자로 이걸 포장을 한 다음에 예. 혈액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거를 중성 지방을 보낼 수 있는 택배 상자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서 기껏 분해해서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냥 아주 간단하거든요. 고분자 유기화합물이었는데 다 끊어버리고 단일 물질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 그냥 흡수하면 돼요. 그냥 간으로 예. 보내버려요. 피로 그냥 보내고. 피로 보내고 그냥 예. 간으로 보내버려요. 간 이거 가지고 이제 드디어 재료들이 왔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합성을 하고 ATP도 만들고 이제 단백질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방은 굳이 장벽에서 분해시켜놨더니 다시 장벽에서 합쳐놓고 요 형태로 좀 써줘라고 다시 간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택배 왔으면 다른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냥 택배 끌러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네네. 지방은 장벽을 통과할 때는 택배를 끌러서 네. 들어왔다가 네. 다시 택배 포장을 다시 해서 혈관으로 보낸다. 그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산 형태보다는 이 지방이라고 중성 지방이라는 형태가 저장과 배달에 가장 특화된 형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해해 줄게요. 예.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사실 너 왜 그러냐고 손 꼭 잡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 뭐 바쁘니까. 아니, 사용할 때만 지방산을 쓰고 그 외의 경우에 저장하거나 배달할 때는 중성 지방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게 전제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간으로 보내거나 조직으로 보내야 되니까 배송할 때는 항상 포장해야 돼. 지방은. 그래서 사실 그 지방산 3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서 다시 재조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여러 가지로 재조합을 해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신규 재창조된 중성 지방이 킬로미크론이라는 택배 상자를 타고 혈액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간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럼 간에서는 이제 사실 여기 간에서뿐 아니라 이제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세포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콜레스테롤까지 얘기하려고 사실 콜레스테롤 주인공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요거 빼고 사실 요 과정은 의과대학이나 이제 생화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유명한 이제 TCA 사이클, 크랩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요즘 요 사이클입니다. 저 사이클은 그냥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 하면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화학 사이클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보시면 주인공은 포도당 들어왔네. 포도당이 거쳐서 얘가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구나. 에너지가 있어야 이제 세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간은 이 장에서 너무 많은 영양분이 쭉쭉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이것들 자기만 쓸 게 아니라 이제 간이 수많은 이제 뭐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원도 만들지만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 필요한 것을 다 보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실 남으면은 웃깁니다. 포도당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 리피드 드로플릿. 포도당조차 지방으로 변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방이 나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방을 적당량을 먹으면 그 상황에서 에너지원을 근육과 심장이 다 써버리고요. 오히려 탄수화물 과잉을 저렇게 지방 형태로 저장해버립니다. 지방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어도 포도당을 먹어도 지금 변한 게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파이널 지방으로. 형태는 지방으로 저장해 버려요. 면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매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지방간 옛날에 지방간이라고 부르다가 지금 예. 이제 신규 약물을 만들어야 되는 병 중에 이제 매쉬라는 병이 이제 지금 신약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겟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사 기능 이상으로 벌어진 간염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내쉬라고 해서 넌 알코홀릭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비알코성 지방간. 그러니까 술도 안 마셨는데 간염이 생기네 이런 뜻이었거든요. 예. 그 말의 전제는 술 마시면 간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간염이 생기는 원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은 경우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간세포가 파괴되다가 섬유화되고 그래서 간경화가 되다가 간암이 된다.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클래식 마취였는데 아니 사람들 요새 보니까 왜 술도 안 마시고 바이러스 감염도 안 됐는데 왜 간암이 되셨지? 왜 간경화가 됐지?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지방간에서부터 출발을 했구나. 그 지방간이 왜 생겼나 봤더니 탄수화물 과잉이구나. 그러니까 탄수화물 과잉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방간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TCA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남으면 아시틸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지방을 만드는 기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장 농축된 형태로 이 에너지원을 나중을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지금 산 게 지금 한 10만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부분 굶고 지내다가 최근 한 1000년 동안 1000년 한 100년 동안 약간 풍족하게 지내니까 하루 3끼를 먹는데 그전 한 몇만 년 동안은 내내 수렵해서 잘 먹었다가 내내 굶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이 진화적으로 엄청 중요했던 거지. 그래야 나중에 지방을 꺼내서 이제 에너지를 꺼내 써야 먹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저걸 즉각적으로 쓸 수는 없는데 어떻게 나중을 위해서 이제 꼭꼭 쟁여두자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탄수화물도 남으면 지방으로 되고 네. 지방도 남으면 지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근데 생각보다 근육과 심장에서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에요. 지방으로 들어오면 네. 그럼 즉각적으로 많이 써요 생각보다. 탄수화물은 뭐 했어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장기별로 쓰는 에너지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뇌는 포도당밖에 안 써요. 네. 순전히 포도당과 산소만 만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아무리 뭐 그러니까 그 지방산 같은 데 들어와도 쓸 줄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뇌는 심장과 이 근육들은 평상시에 70% 정도를 지방산을 써요. 아. 그러면 탄수화물이 남아서 만든 지방도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이 심장과 간이 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형태는 또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저장할 땐 항상 예, 택배 포장해서 그 중성지방으로 한 다음에 또 간이 또 혈액에 또 보내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VLDL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내면 그걸 필요한 곳에서 받겠지만 대부분은 지방산 형태로 들어온 걸 즉각적으로 써버려요. 아, 지방 바로. 기름도 먹어야 되네. 안 그러면 심장이 뛰다 놀겠네. 그게 이제 심장 황제 근육. 다이어트라고 했던 거의 이제 기본 핵심 원리죠. 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꽤 많이 먹어도 사실 우리 몸이 지방 성분을 많이 먹어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쓴다. 어. 아야, 근데 뇌로 안 들어가서 어떡하냐? 뇌. 근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황제는 머리를 쓸 필요 없어요. 예. 사실 근데 지방 형태로 저장됐다 하더라도 이제 또 글리코겐 같은 게 있고 또 사실 예. 또 이제 단백질 같은 걸 부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포도당 형태가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무래도 굶게 되면 머리는 진짜 잘 돌아가기 힘들죠. 아무튼 근데 오늘 주제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서 만든 형태 최종 형태는 바로 쓰이는 거 아니면 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또 바로 쓰기 힘든 저장 형태를 만들어서 혈액을 타고 보내는데 그걸 필요한 곳에 또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겠지만 만약 받지 않는다면 이제 결국엔 내장 지방의 옆구리 살로 가서 나중을 위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나중에 언제야 너는? 근데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 들어와서 먹는 지방산이 지방으로 저장된 이 루트도 있지만 예. 사실 이 사이클의 핵심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예. 우리 몸에서 지방산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주 원료는 탄수화물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밥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 간이 굉장히 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하는 자기가
여태까지 하는 것 중에 단백질도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지만 예. 지방과 콜레스테롤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게 자기만뿐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필요한 것을 다 보내야 된다. 이게 예. 아주 평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탄수화물이 좋아가지고 단 거 먹거나 밥이나 면류나 빵을 많이 먹게 되면 예. 사실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 과잉이기 때문에 저장할 방법은 지방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결국에는 그럼 이제 많이 보내려고 이제 VLDL이라는 형태를 이제 많이 보내는데 몸에서도 이제 아우 너무 많이 왔다고 이제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간이 만들었는데 안 나가니까 가지고 있겠죠. 음. 그럼 결국에는 간 세포를 보면 아. 이렇게 기름이 있어요. 그게 기름이 있는 간세포가 많이 있으면 심지어 초음파로도 허옇게 보여요. 그게 지방간이거든요. 그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바로 쓴다면서요, 지방산을. 네네네. 근데 탄수화물 먹으면 네. 남는 걸 지방으로 만들잖아요. 네네. 그 지방을 그냥 바로 쓰면 안 됩니까? 어차피 나는 지방도 안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방산 형태는 즉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 중성지방으로 만들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 아니죠. 하지만 풀어야지. 그래도 풀고 또 자르고 또 이런 예. 과정이 또 거쳐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만 먹는다고 하면 근육이나 심장은 잘 활용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워낙 탄수화물 과잉으로 먹기 때문에 원래는 수렵 채집하던 시절에는 주로 단백질을 먹었죠. 일부 아주 조금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아, 그렇겠네. 지방 조금 들어오고. 예. 근데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네. 어. 그래서 사실 농경 사회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비만도 되고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되면서 결국 이 간세포가 웃기게 되는 게요. 자기가 너무 많은 이 지방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결국 기름 때문에 이 세포가 터져요. 아이고. 간이. 간세포가 터져요. 예. 세포별로 이게 터지는 일이 벌어지면 옆에 있는 그 제가 지난번 면역 때 얘기했던 그 조직구 그러니까 예. 대식 세포가 그걸 보고서 어디서 이런 놈이 왔어 하고 잡아먹습니다. 외부 물질인 줄 알고 잡아먹다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야 되니까 결국 이제 간세포가 재생력이 되게 좋으니까 재생을 하다 그 선을 넘게 되면 이제 섬유화시켜서 이제 딱딱한 섬유를 바꿔버리는데 그게 간경화예요. 아하. 엄청 무서운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탄수화물 가행이라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예. 인해서 그걸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매쉬 우리가 이제 지방간 형태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간경화와 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보여드린 게 지방이라는 이 영양분을 우리 몸이 보내는 택배 상자들을 보여드린 건데 사실 네. 이 택배 상자를 보여드리는 거는 되게 콜레스테롤 강의할 때 주로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방과 지방산 강의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킬로미크론이라는 놈은 아까 장벽에서 지방을 먹었을 때 중성지방으로 다시 재합성하면 얘가 이걸 가득 지금 보시면 중성지방을 가득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가서 결국에는 쓰이거나 아니면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은 킬로미크론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간이 만든 메이드 인 간 형태의 재포장. 예, 포장 형태를 만드는데 그게 VLDL,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또 지방을 보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진한 색깔이 콜레스테롤이고 희물그란 색깔이 지방이거든요. 여전히 지방이 많죠. 그러니까 보낼 때 지방을 많이 써라 하고 보내는 거죠. 예. 근데 주로 이거 받는 세포들은 지방을 받아가지고 지방만 지방 이렇게 옮겨가요. 가져가요. 자기 세포들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VLDL이 몸에서 농축되는 형태로 이렇게 변해요. 이 변해. 택배상자 쭉쭉 점점 이제 작아져요. 예, 작아져요. 쭈그러들어요. 예. 최종적으로 쭈그러든 형태를 우리가 LDL이라고 불러요. Low Density Lipoprotein. 예. 그러니까 이거 LDL은 간이 만든 게 아니고 VLDL을 만들었는데 몸에서 쓰고 남은 거요. 쭈그렁망탱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을 다 가져가고 나면 보신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이제 농축된 형태로 남습니다. 예. 그러면 그제서 이제 몸에서는 콜레스테롤 필요한 것을 콜레스테롤 받는 형태로 가져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몸에서는 또 간이 HDL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콜레스테롤 많이 가져가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재밌는 대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사실 뭐 요 얘기를 한 중요한 주제는 제가 이제 예. 지방간과 최근에 이제 신약에 굉장히 중요한 타깃이 되고 있는 메쉬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근데 사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기시는 분들도 예. 중성지방조차 나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성지방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혈액에서 재면 이제 어떤 게 중성지방으로 나오냐면 혈액에 있는 그 지방산
알부민과 붙어있는 지방산과 킬로미크론, VLDL, 알레 여기 각각에 다 들어있는 중성지방을 합쳐가지고 그래 중성지방이라고 수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요거는 중성지방은 식이에 전적으로 관여돼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생겨. 많이 먹으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밥을 먹은 다음에 이거 검사하시면 막 500, 600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금식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영양 성분인데 이게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게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이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는 병리적으로 아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를 만들 때 남은 콜레스테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쌓이는 거니까. 예. 중성지방은 쌓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왜 중성지방 나쁘다고 하냐? 사실 중성지방은 사실은 우리 몸에 쿠션이 되거나 나중을 위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걸로 남으면 저장될지언정 이리저리 다리나 뭐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서 사실 학술적으로는 중성지방이 나쁘다는 거를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게 콜레스테롤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낮추려는 시도도 좀 많이 했었고 약적으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질 대사 과정을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어렵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의과대 학생도 거의 이해를 잘 못하고요. 예. 그리고 레지던트가 돼도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말씀드린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야. 지방 성분과 콜레스테롤을 먹었어요. 그러면 장벽에서 킬로미크론 형태로 다시 포장을 해요. 예. 중성지방 형태로 한 다음에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면 쓰이고 아니면 하다가 그러면 이제 쭈그렁망탱이 된 거 형태가 간으로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이 주로 남은 예, 뭐 네. 지방을 많이 쓰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간이 그걸 가지고 다시 재합성을 해서 만든 게 메이드인 간이 VLDL이라는 형태고 이게 또 킬로미크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든 중성지방이니까 잘 먹어봐 하고 다 돌아다니면 이게 또 다시 농축된 형태가 쭈그랑망태가 돼서 오지. LDL이 되고 예. 그 LDL조차 이제 이제부터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되고 너무 콜레스테롤이 아무데나 뿌려져 있으면 이제 HDL이 가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많이 뿌려놨어 하고 도로 가져가니까 HDL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한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간이 회수하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얘가 높으면 많이 회수하고 있다. LDL이 높으면 많이 뿌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얘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행선, 하행선 뭐 이런 개념이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콜레스테롤인데 얘는 이제 회수 중인 거니까 높으면 많이 회수하니까 높아야 된다. 예. LDL이 높으면 뿌리는 놈이 많은 거니까 얘는 이제 어차피 안에 콜레스테롤은 똑같은 놈들입니다. 똑같은 놈들인데 출국 터미널에 있는 친구들은 싫어서 나가는 애들이고 왜 이렇게 지방만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괜히 어렵게 일부러 근데 사실 지방과 지방산에 관심이 많은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은 저게 왜 어렵다는 거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심플하네 저게. 그냥 흡수되면 좋은데 항상 택배로 싸니까 택배로 항상 몸 싸야 안에서 된다. 돌아갈 때 그런 택배 포장지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그런 예, 녹일 수 있는 형태가 저 킬로미크론 VLDL 같은 포장 형태인 거죠. 물에 안 녹아서 예, 그대로 하면 이제 기름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이만한 기름을 뭉쳐도 아니고 형성하고 하니까, 예. 혈관을 막아버리거든요. 저렇게 하면 물이랑 골고루 섞여서 이제 용해가 되죠. 니들끼리 뭉치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따로따로 싸는구나.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안 싸면 택배라는 게 지들끼리 뭉치니까. 그냥 보내도 되는데 굳이 싸는 건 얘네들이 혈액 안에서 녹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해놓으면 같이 뭉치니까. 그럼 지방산은 왜 그냥 보내냐? 지방산도 안 녹아요. 근데 지방산은 알부민이 붙어요. 그래서 알부민이 붙어가지고 녹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는 사실 굉장히 안 녹는 물질들은 알부민이 가만두지 않아요.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몸에 이제 혈액에 녹게 만들어서 뭉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구나. 아무튼 근데 요걸 말씀드린 건 이제 듣고 나면 이제 아이고 생화학 강의하려고 왔나 이러실 텐데 이제 식품 영양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야로 이제 제가 이제 빌드업이 끝났다고 지방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건 대충 배웠어요. 네, 근데 그럼 지방산이 각각의 형태가 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 둘 다 있거든요. 그럼 포화 지방을 뭘 포화 지방이라고 하냐? 세 개가 전부 다 포화 지방산으로 돼 있으면 포화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라도 불포화 지방산이 껴 있으면 아까 꺾인 거. 예, 불포화 지방이라고 불러요. 예. 그건 쉽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럼 불포화 지방이 어디에 많냐? 해조류에 많고 수생동물에 많아요.
그리고 포화 지방은 육상 동물에 많고 그리고 그 육상 식물 중에서도 많은 놈들은 일부만 있어요. 일부만. 예. 다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해서 오메가3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조류를 먹거나 아니면 등푸른 생선이나 아니면 뭐 이게 뭐 저기 뭐 새우 같은 걸 먹거나 그래야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건데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아는 것 중에 불포화 지방산도 종류가 있어요. 예.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다중 불포화 지방산. 그걸 이거 영어로 하면 푸파라고 부르는데 사실 요게 이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싶겠는데 예. 이걸 알면 오메가3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메가3라는 게 뭐냐면 사실 화학자들이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방산에 이게 체인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 18개, 20개쯤 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A, B, C, D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굳이 붙이고 싶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18개, 19개, 20개째인데 대충 끝을 18개든 20개건 21개건 여기를 Z라고 부르자. 예. 그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 할 그래서 때 오메가가 됐습니다. 오메가. 끝이 오메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메가 끝에서부터 세 번째 것이 이중결합이면 이걸 오메가3라고 부를게. 이 별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탄소가 이중결합이면 오메가6라고 부를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디서 꺾였느냐. 예, 차이가. 어디서 이중결합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게 부른 건데 이제 이게 또 큰 식품 영양학적으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막 알려주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오메가3, 오메가6 아주 굉장히 깊은 수준의 화학 지식을 용어인데. 일반인들이 이제 그걸 이제 흔하게 쓰는 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번째 이후 지방산 그러니까 한 20개쯤 탄소가 있는데 예. 9번째 이후 그런데 끝에서는 세 번째, 세 번째. 네. 끝에서는 여섯 여섯 번째. 번째. 얘네들을 우리 몸에서는 이중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방산을 어때요? 가지고 우리가 이중결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중결합을 만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번째 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9번째 것만 이중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왜 포화지방산이 들어와도 불포화지방산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요. 예. 한 군데 꺾게 만들어요. 예. 꺾여야 되는 건데 꺾이는 건 항상 뒤쪽에서 9번째만 꺾을 수 있어요. 뭐 딴 데도 조금 있긴 하지만 아무튼 9번째를 주로 꺾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레산, 팔미톨레산이라고 부르는 지방산들입니다. 예. 그럼 얘네들을 왜 굳이 꺾냐? 세포막에서 꺾인 애들이 필요해요. 세포막. 예, 아까 세포막에서 인지질이라는 게 이제 기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지방산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물 겉에 기름의 막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인지질이라고 해서 혈액과 맞닿는 부분이 수용성이지만 예. 지용성인 인지질 이중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 서로 예, 이렇게 예. 맞닿는 형태. 예. 요네들을 만드는 이 지방산의 형태가 이제 포화지방산을 쓰기도 하고 불포화지방산을 쓰기도 하는데 불포화지방산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몸이 느끼고 있어요. 당연히 그걸 그렇겠지. 만들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9번째 탄소를 이중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소를 그 델타9 디세츄레이즈, 델타9 뭐 불포화 효소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용해서 올레산, 팔미톨레산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까지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한 번만 꺾인다는 거죠? 예, 지방산 하나가 딱 한 번만 꺾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 이렇게 세포를 쌓는 걸 먼저 만들려면 꺾인 애가 있어야 되는데. 레고 블럭 같은 게 필요한데 레고 블럭은 이런 일자도 필요하지만 꺾인 것도 필요하고 있어야지 블럭이 잘 만들어지니까. 왜 필요한지는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꺾인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뭐 야채게 쟁가하는 것처럼 아주 촘촘하게 빽빽하게 잘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엉성하게 되냐? 꺾인 애들을 왜 세포막이 필요로 하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오메가3와 오메가6는 그 부분만 꺾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꺾이기도 했지만 안에 들어가면 막 곳곳이 꺾여 있어요. 이중결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놈들도 필요. 오메가3 그럼 이게 얘네들이 여러 번 꺾여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3차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이제 꺾이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약간 똑바르지 않고 약간 삐딱한 이런 지방산을 되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몸이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델타9 디세츄레이즈라는 그 효소는 9번째만 딱 한 번 꺾을 수 있어서 우리 몸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만 만들 수 있고
그 폴리가 뭐라고요? 하여튼 여러 군데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 불포화 지방산을 만드는 건 반드시 먹어야만 가능합니다. 별도로 따로 먹어야만 섭취해야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 우리 몸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이제 만드는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먹는 걸 봤더니 수렵 채집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오메가3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 몸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이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몸에서는 안 만들기로 하고 예. 너무 많이 먹는다 얘가 오메가3,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뭐 생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먹으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퇴화돼 버린 거죠. 꼭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만들 줄을 모릅니다. 몸이.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 까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우리가 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예. 먹어야만 비타민 C와 비타민 E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건데 예. 근데 엄청 음식이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굳이 이걸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었음에도 이건 불필요하다. 이건 얘가 이제 먹는 걸로 충분히 해결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요즘 그래도 오메가3 약 먹고 비타민 C 먹는 게 네. 먹는 거에 부족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부족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오메가 3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기능이 아니라 안 중요한 기능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예. 그 오메가 3가 좋다고 하면서 이제 온갖 영양제 선전들을 보면 막 완전 만병통치약인데 예. 사실은 기능이 딱 아주 크게 봐서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세포막을 만든다. 예. 하나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 음. 염증은 제가 지난번 염증 얘기했던 우리 몸에서 염증의 특징은 과잉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정상 조직도 막 파괴하고 파괴된 흔적이 이제 섬유화되기도 하고 동맥경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메가 3는 몸에 들어가서 오메가 3의 대표적인 게 EPA, DHA 이런 것들인데요. 얘네들이 몸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요. 레졸빈, 프로텍틴, 마레신 이런 걸 변해요. 예. 얘네들이 염증을 억제시키는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중요하네. 중요하죠.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아, 예. 이제 일단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왠지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요 얘기는 뭐 제가 오늘 어렵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라키돈산 대사 경로를 억제해서 결국에는 염증 물질이 생기는 거를 줄어들게 합니다. 어렵게 한다고 뭐 어려운 말 많이 갖고 면 우리가 뭐 쫄아서 외우는 줄 압니까? 그냥 우리도 대충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은 NF-카파비라고 하는 경로가 있는데요. 그것도 뭐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좀 시험 안 보잖아 우리는. 근데 학교에서 예, 장난입니다. 배웠으면. 예, 저 경로가 지난번에 염증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최종 사이토카인이라고 했던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TNF-알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경로인데 걔도 억제를 해요. 그러면은 하여튼 중요한 역할은 많이 한다. 염증을 굉장히 많이 억제하니까 와 이거 소염제네 거의. 예. 맞아요, 그러네요. 이거 소염제네. 천연 소염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동맥경화를 만드는데 콜레스테롤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염증이 활성화되면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네. 예. 오메가3 많이 먹으면 심장 질환과 뇌졸중이 줄겠네.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 시험도 이제 제가 제 말로 전달하지 않고 아예 원본을 가져와 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당시 2019년도에 충격을 줬던 리듀스 잇 연구라는 겁니다. 이게 NEJM이라는 이제 세계 최고 학술지에 하버드에서 나온 세계 최고 학술지에 실렸는데 한쪽 그룹은 그 이제 아이코사 펜트 에틸 여기 이제 EPA라고 하는 이제 오메가 3 성분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정제된 한 회사 제품을 이제 꾸준히 거의 기억은 안 나요. 3g 정도 2에서 4g 사이를 계속 먹였어요. 매일. 예. 매일 먹으라고 반대편은 먹지 말라고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지금 본 환자가 몇 명이냐면 4,000명씩 했습니다. 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심장 질환과 뇌졸중이 발생되는 비율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많이 먹이니까. 오메가3를 먹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와 맞네 오메가 3가 소염제 맞아. 그래도 안전한 소염제야. 다른 소염제들은 진통 효과 뭐 이런 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몸에 이제 부작용도 많고 그런데 얘는 정말 아주 건강한 소염제네. 그래서 이때 2019년도에 막 의사들 사이에서도 오메가 3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요건 이제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스트렝스 연구라고 이거 이번에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6,500명씩 해가지고 한쪽은 오메가 3를 먹이고 이것도 고용량을 먹이고 반대편은 옥수수 오일을 먹였어요. 콘 오일을 먹였네요. 옥수수 오일을 어떻게 먹였다는 얘기 자세히는 안 써 있는데 뭐 자유롭게 먹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 과량을 먹어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식용유 같은 거.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냥 쫙 붙었어요.
똑같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오메가3를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름을 먹은 것과 숭늉성 기름 먹은 것과 그냥 뭐 어떻게 왜냐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코노일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일상식이를 하는 거라고 이제 코노일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 기름 먹어라, 한쪽은 오메가3 많이 먹어라 했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지금 소개 안 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두 번째 연구도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또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임상 시험이 3개나 있었는데 예. 하나가 첫 번째가 하도 크게 성공하니까 막 난리가 났다가 예. 2개가 연달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역시 그래도 가이드라인도 바뀌었습니다. 오메가3를 심장 질환과 뇌졸중 예방 효과로 때문에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나오고 말하고 돼 있다고요? 굳이 먹을 필요 없다, 먹지도 말라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꼭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안 만든다면서요?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 여태까지 빌드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교수님, 지금 우리는 아까는 오메가3랑 플라시보를 먹였을 때는 오메가3의 효과가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메가3와 옥수수 기름을 먹였더니 네네. 오메가3가 더 좋지 않다면서요? 네, 똑같았어요. 그럼 우리는 오메가3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네네. 이 옥수수 기름의 네. 이 비밀을 찾아내야죠. 네네. 옥수수 기름에도 있고 오메가3 아니 이 옥수수 기름이 엄청난 녀석일지 모르잖아. 사실 옥수수 오일에 포화지방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도 오메가3가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반대편 옥수수 오일을 먹인 거는 사실 기름을 먹을 때 옥수수 오일을 주로 써라 뭐 이렇게 했든지 뭐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첫 번째 연구는 그 제가 제약회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등푸른 생선에 잘 정제된 굉장히 고품질의 그 EPA 성분만 모든 오메가3가 아니고 EPA만 고도로 정제된 약처럼 만들었던 오메가3였고 예. 두 번째로 만든 오메가3 저건 이제 또 다른 제약회사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였는데요.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내는 게 오메가3가 다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음. 화학적으로는 화학식이 정해져 있는데 소스가 어디건 마지막에 만든 성분이 동일한 오메가3라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학적으로 동일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오메가3, 오메가6를 만드는 과정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걸 사실 수식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걸 통해서 생합성을 해가지고 오메가3나 오메가6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고등어국수 안 쓰고. 근데 안 만듭니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게 너무 비경제적이래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생선도 많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잡아가지고 추출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모든 오메가3는 먹고 나면 비린내 나는구나. 네, 그래서 아주 사회 경제학적인 그 이유로? 방법의 이유에 의해서 예.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해산물을 통해서 추출을 하거나 예. 아니면 해조류를 통해서 추출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제약회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뭐 이런 이슈가 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제약회사 신약으로 만든 거라면 FDA건 EMA건 우리나라 식약처건 그 성분을 다 자세히 보고 뭐 이걸 중간 과정 어떻게 했는지 막 엄청나게 했을 텐데 이 물질들이 다 이제 영양제로 이렇게 나와 버리게 되니까 고등어 기름이에요. 예, 그냥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보는 감시 장치가 느슨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오메가3가 똑같아라고 하면 사실 꼭 그렇진 않아. 이들 말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뭐 크릴 새우를 만든 게 더 좋아, 뭐 아니면 뭐 이제 등푸른 생선을 만든 게 좋아, 뭐 해조류를 만든 게 더 좋아 그러면 사실 다 똑같아야죠. 똑같아야죠. 성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분자식 그러니까 아까 구조는? EPA, DHA는 그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 걔네들이 몇 퍼센트가 나왔다고 하면 그대로 똑같아야죠. 근데 이제 요게 다를 수도 있겠다. 이게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감시 장치를 거쳐서 임상 시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은 다 영양제 취급을 받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게 약간 좀 곁다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메가3, 오메가6가 왜 필요하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옥수수 기름은 내가 혼자 연구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기름의 비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드리면 이게 포화지방산이에요. Saturated Fatty Acid. 대표적으로 이제 올레산, 팔미틱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냥 한 줄로 쭉 써버렸습니다. 여기 이중결합이 9번째 하나가 있어서 아까 이제 우리 몸에서 1개 정도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오메가3, 오메가6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지금 보면 여기 이중결합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많이 꺾인 거. 3개 예. 있다, 5개 있다, 6개 있다.
여기 2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러 번 이중 자 보시면 아까 세포막이에요. 이게 지금 세포막. 요 바깥쪽은 혈액이고 여기는 세포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양쪽으로 이중층이 돼 있는 건 양쪽 다 물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세포는 어떻게 보면 유동적인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인지질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그런데 포화지방산으로만 돼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아주 빽빽하게 한 줄로 레고 블록 잘 쌓은 것처럼 쭉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그럼 세포가 단단하겠죠. 그렇죠. 포화지방산이 많은 곳은 단단한 조직들이에요. 근육이나 이런 데들은 다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이 많이 필요해요. 모든 세포들이 50% 이상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유연해야 되는 조직들, 그래 그런 건 모양이 다르지. 특히 뇌. 뇌. 뇌는 특히 왜 많이 필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을 아주 이 세포막의 투과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말랑말랑. 그러니까 이제 외부 물질도 뭐 사실 뭐 자유롭게 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내부 안에 뇌 조직 안에서 뭐 옆에 있는 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제가 우리말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에 뭐 악교세포 뭐 이런 세포들과 여러 상호 관계에서 예.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세포막을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 되고 심지어 또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소듐과 포타슘이 이제 펌프를 이루어가지고 전기적인 성질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 세포막의 유연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유연성은 누가 만드냐? 꺾인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야 유연한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오메가 3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바로 이제 눈이나 뇌를 향해서 달려가서 신경이나 이런 조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아우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예. 그래서 이 세포막의 유연성에 굉장히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분으로 따지면 필수 영양소예요. 예.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절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많아야 된다는 뜻이냐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부작용이 있습니까? 많으면 뭐 유연하고 뭐 뇌도 유연하고. 자, 근데 관절도 우리가 유연하고.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비타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용성은 많이 먹어도 된다.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는 많이 먹어도 된다. 근데 A, D, K 뭐 이런 건 지용성은 많이 먹으면 뭐 독성이 나온다. 하고 돼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수용성도 많이 먹으면 독성들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예, 그러니까 사실 수용성이니까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겠죠. 소변 배출을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걸 그 선을 넘어설 정도로 많이 먹으면 이것도 독성이 생겨요. 수용성도. 근데 지용성은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간을 통해서 다시 수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제서야 다시 소변을 통해서 나가든지 예. 아니면 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연돼요 나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용성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배출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쌓여요. 독성이 더 쉽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지용성으로 된 건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방금 얘기했던 인질 이중층이라는 거는 세포가 어떤 성분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냐면 양쪽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물과 맞닿아 있는 것뿐이지 기름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성분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지용성인 물질을 만날 때 세포 독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포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메가3가 엄청 중요한데 아까 사실 먹었던 건 엄청 먹었습니다. 2g에서 4g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큰 알을 하루에 막 그게 한 500mg으로 돼 있는 거라면 8알도 먹고 오. 예. 4알 그러니까 엄청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사실 독성들은 별로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먹는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임상시험 3개 중에 하나를 성공했었으니까 실패했다 하더라도 뭐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야 4g까지 먹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우리 몸에서는 이 오메가3를 엄청나게 활용한다. 특히 뇌나 눈이 엄청 활용한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눈이 예. 눈은 사실은 이게 뇌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망막에 있는 여러 그 신경세포들이 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눈이 침침하면 오메가3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굳은 것 사실 같아도. 근데 그걸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리는 없고 이게 만약에 이제 오메가3가 부족해서 세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이라면 오메가3가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야 토비콤의 역사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오메가 3로 바뀌네. 와.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많다는 음식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메가3가 보시면 딱 와. 공통점을 보시면 육상 식물 중에는 뭐 치아씨드와 호두가 되게 유명하고 시금치 유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육상 식물을 먹는다면 얘네들을 먹어야 오메가3가 많이 들어온다 좀 알려져 있고요. 야 근데 그 생선 기름에 있는 게 시금치에도 있다는 게 참 감도 안 오고 신기하네요. 네네네. 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다, 씨위드가 이제 표시가 돼 있고 미역? 예, 뭐 미역, 미역을 미역, 포함한 여기 얘네들 이제 그런 구별을 안 하니까 김, 미역, 뭐 온갖 우리 아, 많이 저기에도 오메가 3가 많아요. 예, 여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통점이 등푸른 생선과 그다음에 이제 쉘피쉬 뭐 이런 갑각류, 조개. 조개류 이런 것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놀라유. 일부 육상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육상 동물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 동물들은 포화지방산이 많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육상 식물 중에 일부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오메가3가 있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 보면 여기서 보면 육상 식물들을 많이 표현했지만 사실은 해조류와 그 다음에 그 수생 동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네.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이렇게 필요한 게 특히 서양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음식에 들어 있어요. 그래. 시금치, 미역 이런 거 아. 안 먹지 걔들 아주. 그러니까 사실 콩 이런 것도 안 먹고 뭐. 예, 그러니까 지금 등푸른 생선이야 뭐 영국 사람들이 이제 피쉬앤칩스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 정도는 좀 생선도 참안 먹지. 먹어. 네. 생선은 구별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생선을 먹는지 구별도 안 하고 세먼도 심지어 안 음식 먹고. 자체가 그렇겠네. 피쉬앤칩스라고 뭐 이렇게 하고 사실 생선 가시도 싫어하고 살이 많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가끔 이제 이거를 기름에 볶고 튀기고 이렇게 예, 해서 좀 나눠 먹지. 우리나라처럼 날로 먹고 뭐 숙성회도 먹고 뭐 이걸 그대로 영양 성분 그러네. 그대로 다 이렇게 먹는 나라가 뭐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를 제외하면 중국만을 다 지지고 먹고 예, 이렇게 먹으니까 예. 흔하지 않은 거죠. 시금치도 되게 안 먹지. 그러니까 뽀빠이 네네.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이게 약간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 옛날부터 정복 전쟁을 많이 하고 선진국 그냥 돈이 많았던 나라에서는 영국은 사면이 바다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기를 먹었어요. 아. 뭐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육상에 너무- 지금 너무 소고기가 많으니까. 널렸는데 어. 왜 굳이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음식 문화를 발달시켜야 되지? 해서 음식 문화가 엉망진창이 된 거지. 고기만 먹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 3와 6의 중요성이 이제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니들 진짜 안 먹는구나. 서양 사람들한테 니들 진짜 안 먹는구나. 해조류는 이게 음식이에요, 쓰레기지. 야, 생선을 구별을 못해? 아는 게 연어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야 돼. 너희들은 정말 왜 뇌 건강과 눈과 그다음에 이 신경을 위해서 먹어야 돼. 이게 엄청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없구나. 엄청 먹죠 이제. 그러니까 수생동물과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고, 예. 미국 어마어마하게 드시고 해조류도 막 어마어마하게 드시고. 시금치도 나물로 먹고. 예, 그러니까 뭐 쌈도 뭐 해조류 싸가지고 그걸 또 굳이 또 이제 생선까지 싸가지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상시 오메가3를 얼마나 먹느냐 그건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저분들은 이제 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2에서 4g이라는 어마어마한 등푸른 생선에 이제 오메가3를 섭취하신 건데 사실 이걸 의학적으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건강하게 골고루 여러 가지 동식물을 먹는 우리나라에서 오메가3가 과연 필요한 거냐 이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먹어서 특히 나쁠 거 없다면 그냥 뭐 먹는 게 먹으면, 먹는 게 예. 장점이겠네. 예. 돈 걱정은 마세요. 돈은 저희도 좀 있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을 먼저 얘기했죠. 그다음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메가 3를 많이 먹으면 보시는 것처럼 출혈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예, 응고 기전을 약간 방해해요. 그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 실제 임상 시험에서 약간 출혈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게 지나쳐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저것도 가끔. 그것도 기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예. 얘 또 받아들이려면 이거 다 몸에서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와서 다시 또 중성지방으로 재포장을 하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근데 오래 걸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설사를 하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오메가3는 에너지원 아니잖아요. 살찌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예. 많이 먹으면 에너지원으로 돼서 이걸 결국엔 지방이라서? 중성지방으로 옆구리 살로 갑니다. 아. 오메가3가 내장지방으로 쌓일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먹으면. 에이, 근데 뭐 두세 알 먹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 모든 영양분의 이제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를 예.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오메가 3가 오늘 주인공은 아니고 지방산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메가 3를 먹어야 돼요. 제 외래를 보면 정말 환자분들이 아주 거의 똑같은 반응을 하시는데 필수적인 약들을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해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게 아주 흔한 질문.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지금 뇌졸중이라는 인생의 이제
인생이 하직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병이 생기셔서 이제 어. 제발 막으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귀찮아요. 꼭 드셔야 돼요. 그래도 약 좀 줄여주세요. 줄일 게 없어요. 그냥. 이러고 나가시는데 그런데요 선생님 오메가3는 먹어도 되죠 이래. 이게 외래에서 하루에도 진짜 농담 아니고 한 10명 20명한테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와. 오메가3를 좋아해요? 그 전에 오메가3 전에 또 뭐였더라? 하여튼 근데 지금은 오메가3 완전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약 좋아하는 여러 네. 가지 생각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개 그러면서 이제 뭐 무분별하게 한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영양제 쪽으로 이제 그런 쭉 갔죠. 예, 예. 마음들이 많이 넘어가서 더더군다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오메가3에 돈을 쓰는데 돈을 하나도 안 아까워해요. 전혀 안 아까워하고 심지어 가져와서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선 뇌졸중일과 심근경색을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엄청 강력한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수많은 임상시험에서 증명이 돼 있는 이 약들은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메가3는 제가 먹으려고요 하는 게 사실 효용성은 뇌 건강 쪽이나 신경 건강 예. 쪽이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신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더 머리가 좋을 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이거 엄청 야, 머리가 좋아진다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 생각도 예. 약간 드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트랜스 지방도 나쁘다는 지방. 예, 이제 나쁘다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 예. 근데 트랜스 지방은 무슨 뜻이냐면 시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트랜스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라틴어인데요. 시스라는 건 같은 편 뭐 이런 뜻이랍니다. 트랜스는 다른 편.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있어요. 예? 이중 결합이 있으니까 꺾였네. 그 몸에서 좋은 필요하겠네. 거네. 좋은 거네. 근데 이거를 막 기름에 지지고 볶았어요. 이제 감자 예. 튀김을 막 지지고 볶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 H 이 수소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넘어갔어요. 그럼 큰일입니까, 저게? 넘어가면 이중 결합인데도 불구하고 포화지방산보다 더 빳빳하게 일렬로 서게 된답니다. 저 트랜스 구조가. 튀기면? 예, 그러니까 사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예. 뭐 근데 굉장히 그 고열에 튀기거나 하면서 그런 트랜스 지방이 없어도 트랜스 지방이 자연적으로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 지방이 이런 식으로 수소 위치가 바뀌는 트랜스 형태로 바뀌게 되면 예. 얘네들은 이중 결합이 있음에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거죠. 레고 블록을 더 강력하게 쌓는 형태. 이야. 그럼 이제 트랜스 지방을 우리 몸에 잘 쓰면 될 거 아니냐? 트랜스 지방은 얘네들이 세포막에서 그냥 이렇게 단단한 근육들이나 이런 데서 잘 쓰면 좋겠는데 포화지방산 그렇게 들어 쓰이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얌전히 거길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온갖 염증 반응이나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심혈관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트랜스 지방은. 그래서 사실 트랜스 지방 자체는 먹으면 이 트랜스 지방을 분해하거나 할 만한 게 우리 몸에서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도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나중에 이제 망가지면 배설은 되겠죠. 이제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결국 이제 바깥 파도 내보내는 기전이 있겠지만 온전한 형태일 때는 쓰려고 노력하다가 저렇게 염증 반응만 많아지는 형태로 해서 동맥경화나 와. 저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거는 잘 밝혀져 있어요. 세상 필요 없는 거네요.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등장한 녀석 중에 제일 나쁜 놈이네. 제일 나쁜 게 사실 여기서 가장 빌런은 트랜스 네. 지방은 어디다 쓰나요 하면 쓸 데가 없습니다. 뭐 이야. 생체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이 너무 온갖 흑백 요리 아니죠. 온갖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조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고열에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형태가 세상 필요 없는 형태로 만들면서 그걸 먹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이 되게 나빠지는 형태의 지방산이라는 그 거죠. 튀기면 다 저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기는 확률이 많아진다고 한답니다. 튀기면 예. 확률이 높아진다. 예, 그럼 높아진다. 생기는 거야, 사실은. 네, 먹게 튀기면 먹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럼. 트랜스 지방산을 잘 건강하게 배출한 몸이 이제 몸만 믿는 거죠. 이제 트랜스 지방을 잘 내보낼 수 있는 약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튀긴다는 건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채팅창에서도 뜨거운 열에 그럼 네네. 계란 후라이 식용유에다 하는데 그 표면에서는 튀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열에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 굉장히 화학실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거니까 랩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오래 해야 된대요. 예, 뭐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혹한 조리 조건이
자연적인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로지 나쁜 짓만 하는데 잘 배출도 안 되고. 감자튀김 이런 게 트랜스 지방 제일 뭐- 많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스 지방은 이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걸 먹었을 때 그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 조리 과정을 거쳐서 트랜스 지방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트랜스 팻 제로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예. 미국 특히 미국 과자를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확인한 거죠. 사실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하는 걸 잘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학적으로는 저희들은 병리를 다루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얼마나 먹었길래 결국 이분이 뇌졸중도 생기고 심근경색도 생기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과학적으로 잘 알려진 건 트랜스 지방은 백해무익한 건 맞다. 그런 것이고 그게 이제 얼마나 들어오는 걸 잘 평가하려면 이제 의사도 이제 식품영양 하신 분들하고 잘 서로 이제 협조하는 연구를 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두 가지 결국엔 처음부터 이제 지방을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일반인도 잘 아는 트랜스 지방산과 그다음에 오메가 지방산에 대해 오메가 3, 오메가 6 지방산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해하는 과정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미신이나 일반 것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어떻고 오메가 3는 뭐 좋고 오메가라서 글자가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떤 과정으로 이 이름을 붙이게 됐고 얘네들이 세포에 왜 좋은지를 구조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꺾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꺾인 애가 중요하다. 네, 그 세포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요 얘기가 나중에 이제 콜레스테롤로 다시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에서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콜레스테롤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과 스타틴의 음모론에 대해서 스타틴? 예,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 지질 강화제 그걸 이제 쓰면 와 정말 이 약을 드셔야 되는 온갖 환자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뭐 스타틴을 먹으면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데 저한테 이 약을 처방하실 건가요? 하고 실갱이를 하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한번 콜레스테롤과 스타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은 왜 먹어야 되는지 피할 사람은 뭐 굳이 이렇다면 피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예고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오메가 3 이 얘기가 콜레스테롤과 연결이 됩니다. 엄청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뭐 꺾인 애들인가? 꺾인 애들? 네,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이제 다음번에 재미를 위해서 남겼는데 저도 스타틴을 처방받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 몸이 전반적으로 찌뿌드드해지더라고. 스타틴 먹으면? 그냥 내 느낌인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다음번에 주인공은 콜레스테롤을 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스타틴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들으니까 오메가3 살짝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그러니까 오늘은 오메가3는 이런 작용을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가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였는데 우리는 오메가3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줄 오늘 처음 들어서 지금 좀 평소에 먹긴 하지만 야 충분히 먹어야 되겠다. 주로 반만 먹는 것 같아 느낌이. 솔직히 뭐 미역 얼마나 먹어 우리가 호두 뭐 이런 거 시금치.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오메가 3를 영양제로 먹어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생존에 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제 가이드라인도 이제 너무 이제 그 굉장히 심하게 오메가 3를 사람들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영양학적으로 사실 병이 중요한 것보다 그 장기의 아주 기능 활성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오메가 3, 오메가 6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식에서 잘 먹는 게 엄청 더 훨씬 중요한 소스다라고는 돼 있어요. 왜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엔 사실 화학적으로는 다르면 안 되는데 다를 이유가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야, 솔직한 얘기다 이거. 등푸른 생선, 김 먹어야 되겠네 김. 기억이 미음. 김. 그래, 김도 미역 먹고. 이런 거 우리나라만 먹는데. 네. 생선도 뭐 우리나라가 단연 많이 먹어. 아까 전에 그 오메가3가 많이 있는 음식 중에 네. 올리브유가 아니고 그 카놀라유 이런 네.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카놀라유도 있고 콩도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왠지 옥수수유에도 그렇게 좀 있는 거 아닐까? 참 제가 요 얘기를 한다고 했다가 잠깐 뺀 게 아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걔네들은 왜 있는 거냐가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왜 있느냐? 그러니까 해조류가 왜 많은 거고 등푸른 생선은 그렇죠. 도대체 왜 많은 그게 거냐? 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있냐면 세포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애들은 그게 많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육상 동물들은 진화하면서 넘어오면서 네.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 없게 강한 골격을 가지게 진화를 해왔어요. 예. 문어, 오징어 근데 물 속에 있는 애들은 물에 맞춰가지고 유효하는 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핵심 성분이 오메가 3, 오메가 6가 됩니다. 아 제가 몸이 유연하지 않은 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진화적으로는 이제 오메가 3가 원래 수렵 채집 생활할 때는 필요하니까 예. 특히 뇌 기능을 위해서 많이 먹었는데 특히 현대사회 특히 이제 서방권 같은 경우는 고기가 너무 맛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포화지방산만 안 자꾸 먹게 먹는구나. 되니 오메가 3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나오게 됐고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필수 영양소였다를 알게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그러실 먹는다. 필요가 있을까요? 약으로까지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좀 의사 과잉 입장에서 섭취할 드리는 경우에 거죠. 부작용도 있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영양제 회사가 이제 사실 중요한데 집중해야 되는데 네. 약보다 영양제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는 불건전한 사회다. 괜히 경쟁의식 느끼시는구나. 건강해질까봐. 아니 오메가 3를 사서 매일 먹지 말고 퐁당퐁당 먹으면 되겠네. 오메가 3. 이제 강의를 저희는요 오메가 3 안 사 먹으면 햄버거 먹고 막 그래요. 밀크쉐이크 마시고. 네, 강의를 너무 많이 했더니 제 말도 이제 안 믿는. 가위의 그 알겠습니다. 네, 야. 속도까지. 네. 오늘 지방에 대해서 잘 배웠네. 야, 지방은 진짜 신기하네. 그냥 지방이 아니라 우리는 중성 지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게 뭐 알칼리성, 산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성 지방이라고 불러. 극성이.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중성 지방이면 외워 그냥 그걸 우리는 그렇게 부르니까. 그리고 그거는 사용될 때는 지방산으로 쪼개지고 네. 배달될 때는 다시 재포장을 해. 한다. 배달되는 재포장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런 지방산들은 세포의 벽을 싸는 데 쓰는데 네, 그 야, 세포벽을 쓰려면 이렇게 휘어진 애들이 그렇지 필요해. 짝대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휘어진 게 필요하잖니. 그게 그래서 오메가 3야. 그게 불포화 지방산이고 그게 오메가 3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도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 거는 몸에서 이제 안 만드니까 먹어야 돼. 네. 시금치에 거. 많아. 너무 많이 먹지 마. 호두에 많고 영양제로는 카놀라 위에도 있고 그런 거는 난 하나도 안 먹는다. 그런 애들은 먹어도 될 것 같아. 연어, 고등어 이런 거에 있어.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옥수수 기름 몸에 되게 좋을지 몰라. 의외로 신비의 명약일 수 있어. 영양일 수 있어. 그러나 옥수수 기름으로 뭐 튀긴 거는 먹지 마. 트랜스 지방 많아. 엄청 잘 조각하셨네요. 네. 그런 그런 겁니다. 예. 자, 이승훈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네. 콜레스테롤로 배울 때까지 오늘 배운 거 네, 잊어버리지 복습하고 마시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